미시건주 사우스게이트에 위치한 일식당 스시큐의 여성업주 박희정 씨가 지난 23일 와이언다 지역 아파트 욕실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고 CBS 디트로이트, 팍스2 디트로이트 등 지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와이언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박 씨 동료들은 박 씨가 연락도 없이 식당에 출근하지 않아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의 신변 확인을 위해 와이언다 지역 2700블럭 10번가에 있는 박 씨의 아파트로 향한 경찰은 욕실에서 사망한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의 복부에는 3곳 이상의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으며 욕조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가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21일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3년간 스시맨으로 일했던 한인 진성호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진 씨는 범행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70여 마일 떨어진 오하이오주 에크론 지역에서 25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진 씨는 박 씨 남편의 친구로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헤드 스시맨으로 근무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박 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진 씨는 박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한편으로 식당 내에서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평소 진 씨를 부담스러워하고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인들은 박 씨와 진 씨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부검이 진행 중이며 진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되는 가운데 맥도날드와 치폴레, 스타벅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들이 모두 메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8일 LA타임즈는 업체들이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통과된 주법 AB 1228에 따른 것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지점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인 점을 감안하면 25% 인상되는 셈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치폴레의 잭 하퉁 CFO는 한 자릿수 중반의 메뉴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폴레 외에도 주요 업체들이 아직 정확한 답변은 피하고 있지만 메뉴 가격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맥도날드는 직영점의 메뉴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의 경우 가격 권장 사항이 있지만 최종 가격은 가맹점 주의 재량에 달렸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스타벅스도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메뉴 가격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맨하튼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대 반대 1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맨하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뉴욕 도심 교통 혼잡세 징수안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도심 교통 혼잡세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며 주간 시간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 소형 트럭 $24, 대형 트럭 $36입니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 50센트, 소형 트럭 $36, 대형 트럭 $54로 각각 요금이 늘어납니다. 야간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 혼잡세의 75%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15에서 75% 인하된 $3 75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10회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택시와 공유 서비스 차량 등은 기본 $15의 혼잡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습니다. 옐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1 25센트,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승차당 할증료가 $2 50센트입니다. MTA는 이날 징수안이 최종 확정된 후 혼잡세 시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완료됐다며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뉴욕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가 최종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저지 주정부가 제기한 혼잡세 저지 소송에 대한 심리가 다음 달 3일과 4일에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혼잡세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7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MTA의 노골적인 현금 확보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주차 기능과 관련한 차량 결함으로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텔룰라이드 40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CNN 방송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2020에서 2023년 생산된 모든 텔룰라이드 모델과 올해 생산된 일부 모델 등 42만 7,407대입니다. NHTSA는 보고서에서 리콜 대상 차량의 핸들 주요 부품이 부적합하게 조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결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을 소유한 차주는 기아 판매차에 차량을 가져와 업데이트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NHTSA에 따르면 기아는 차주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기아는 CNN의 입장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근 내놓은 GPT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은 주가 예측과 학습, 이미지 생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표절 감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앱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데이터 분석 업체 시밀러웹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 2월 2달간 GPT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앱은 예술 디자인 분야이며 두 번째는 교육 학습, 세 번째는 생산성, 네 번째 글쓰기 및 컨텐츠 분야였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개별 앱 중에서는 미래 주가 예측, 학술 논문 검토 및 요약 등의 기능이 있는 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픈AI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료 사용자들이 챗GPT의 맞춤형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개인 맞춤형 GPT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미지를 즉시 생성하거나 언어 간 번역을 해주는 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주는 앱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인기 앱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토하지 않은 재정적, 법률적, 의료적 조언을 금지하도록 한 오픈AI의 사용정책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 상위 5개 GPT는 학생들이 AI를 사용해서 에세이나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판별하는 탐지 도구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픈AI가 학습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장하는 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피 기능이 있는 앱은 3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주가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해준다고 주장하는 파이낸스 위저드 앱도 20만 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앱 제작자는 이 앱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다면서 경제적 자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면책 조항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창고형 할인 체인인 코스코가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는 비회원 단속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식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스코 푸드코트는 $1 50센트 핫도그 콤보와 저렴한 피자 등을 제공하며 코스코 회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부터 코스코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회원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남가주에 위치한 한 코스코 매장에는 2024년 4월 8일부터 푸드코트에서 상품 구매를 위해 유효한 코스코 회원 카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지가 부착됐습니다. 또 일부 매장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회원 카드를 먼저 스캔해야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코스코 푸드코트가 매장 밖에 위치하고 있고 키오스크 설치까지 많은 시일이 걸려 당분간은 실질적인 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1일 미 중서부 황해도민회는 제19대 회장 이취임식을 날씨 한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18대 박건일 회장의 위임사에 이어 신임 회장 선서식과 도기 전달의 순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날 함께한 이북 오도민연합회 노상환 회장과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영식 이사장, 시카고 상공회의소 이재니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제19대 김미경 회장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는 골자와 함께 미국에 사는 차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시카고 지역의 황해도민을 찾아 회원을 늘리는 일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경 회장은 어머니 김주진 전 회장의 활동을 표본 삼아 협회 일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경 신임 회장은 황해도민 회장과 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주진 회장의 외동딸로 현재 한윤회 부회장과 여성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나이스의 한 식당에서 미 중서부 태권도 총연합회가 40여 명의 미 중서부 지역 원로 관장 및 사범들과 제향군인회 김정우 회장과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 한인 회장을 역임한 권덕근 원로 관장은 축사에서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권도 사범이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미 중서부 태권도 총연합회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회장은 미 중서부 태권도 총연합회는 미국 내의 태권도와 태권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의만을 생각하고 모든 태권도인의 중지를 모아 화합과 단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기원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미국 내 태권도 발전은 물론 한국을 중심으로 태권도 세계화가 가속화돼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면서 미 중서부 태권도 총연합회가 지향해 가야 할 목적과 정책,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오는 6월 8일에 개최되는 국기원 시범단의 시범과 국기원컵 미주 태권도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며 미 중서부 지역 태권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하나가 돼 태권도의 질적 성장과 발전,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난 24일 네이퍼빌에 위치한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 김옥은 목사의 기도,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성가대의 특별 찬양, 하이포인트 교회 크레이그 스타이너 목사의 설교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창립 축하 행사에서는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성가대, 시카고 한인교회 협의회 김영문 목사, 시카고 한인교육자협회 김광선 목사, 시카고 한인선교협의회 임현성 목사의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최기환 담임 목사는 교회가 분리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아울러 지지를 보내준 교회들에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존 교단에서 탈퇴한 한인 성도들이 모여 1년여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는 1805 하이포인트 드라이브 네이퍼빌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율을 통해 시카고 한인사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24일 에버그린 장로교회에서 종려주일 자선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200여 명의 한인이 모여 박수와 환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음악회는 1부 클래식 연주회, 2부는 성가 연주회로 진행됐습니다. 음악가로는 피아니스트 이소영 씨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이정민, 바이올리니스트 박명수, 첼리스트 김은경, 비올리스트 강석진, 색소폰 연주자 DJ 김 등 전문 연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음악 재능 기부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서 모금된 헌금은 선교지 후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피아니스트 이소영 씨는 음악가들이 한 달 넘게 모여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며 음악회를 통해 모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에 사용된다는 말씀에 따라 음악가 모두 재능 기부로 참여했고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에버그린 장로교회 남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